첫 번째 경기 세비야 대 라요 바이카노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세비야는 휴식기에 들어가기 전 소시에다드와 레가네스의 연패했기에 순위가 떨어졌고 이 경기에서 승리가 간절하며 레가네스 원정에서는 경기를 지배했지만 중앙 미드필더인 아고우메의 퇴장 여파가 있었기 때문에 재개되는 리그 첫 홈경기에서 라요 상대로 공격적으로 나서며 승리를 노릴 것이고 페드로사와 카르모나가 측면에서 적극적인 오버래핑으로 나설 것이고 루케 바키오가 끊임없이 문전으로 침투할 것이다. 라요 역시 휴식기 전 마지막 경기를 패하고 휴식기에 들어갔으며 강등권 팀인 라스팔마스 상대로 3골을 실점하며 무너졌고 발렌틴과 건바우 등 중앙 미드필더들이 수비 보호보다는 공격 전개에 신경을 쓴 것이 수비 부담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이 경기에서는 연패를 피하기 위해 수비에 치중하고 경기에 임할 것이다. 세비야의 승리를 본다. 라요는 카메오와 가르시아 등 시즌 내내 측면과 최전방을 오가며 시너지를 내는 믿을만한 공격진이 있다. 그러나 르젠의 수비 영향력이 떨어진 최종 수비가 기복을 보인다. 루케 바키오 외에도 이에아나초와 로메로 등이 라요를 몰아칠 세비야가 승리할 것이다. 두 번째 경기 아약스 대 즈볼러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아약스는 무패를 이어가며 3위를 달리고 있으며 호벤의 시즌 첫 패배를 안긴 이후 나선 트벤테 원정에서 무승부에 그치긴 했지만 시즌 페이스가 매우 좋고 클라세는 팀의 중심을 잡아주면서도 공격 상황에서 마무리를 해주고 있고 아크폼과 베흐호스트의 최전방도 위력적이며 베르기스와 트라오레, 피츠짐 등 타 팀에서 에이스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들이 로테이션 자원으로 가동되는 것도 강점이다. 즈볼레는 휴식기 첫 경기부터 어려운 상대를 만났으며 시타르트에 승리하며 기분 좋게 들어간 휴식기였는데 우승을 노리는 아약스를 원정에서 상대해야 한다. 게다가 이 경기는 팀 중원을 책임지는 안드레아스가 징계로 빠지는 악재가 있고 딜런 반테와 은바요 등 최전방 공격수들부터 상대 수비를 압박하는 운영을 할 것이다. 아약스의 승리를 본다. 다음 일정이 유로파지만 충분히 휴식할 시간이 있기에 홈에서 로테이션을 가동할 이유가 없다. 핸더슨과 클라센이 중원에서 확실하게 경기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고 아크폼과 렌시가 측면 침투로 기회를 만들 아약스가 무난하게 승리할 것이다. 세 번째 경기 오세르 대 앙제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오세르는 휴식기 전 페이스가 매우 좋았으며 렌과 마르세유 등 강팀 상대로 연승을 기록했고 특히 홈에서는 지지 않는 최근이며 공격 전개를 책임지며 5골을 기록 중인 하메드 트라오레의 활약 외에도 시나요코와 페린 등 공격수들이 마무리를 잘하고 있고 오어서의 중원 공격 가담도 원활하고 이 경기는 강점이 있는 홈 일정이기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다. 앙제도 휴식기 전 페이스가 나쁘지 않았으며 리그 선두인 최강 파리 생제르맹에 패하며 연승이 끝나긴 했지만 2위인 모나코를 잡는 등 승점 관리를 잘했으며 니앙과 알레비냐 등이 팀의 중심을 잡으며 반등을 이끌었고 벨케블라의 중원 존재감도 인상적이었다. 접전을 본다. 오세르의 홈 경기력이 빼어난 건 사실이다. 트라오레와 페린 등 해결할 수 있는 선수들도 있고 그러나 벨케블라와 아울루가 경기 내내 최종 수비를 보호하며 상대의 공세에 맞설 앙제가 쉽게 무너지지 않고 경기를 마칠 수 있을 것이다. 네 번째 경기 낭트 대 르하브르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낭트는 휴식기 전 3연패를 당했으며 마르세유와 랑스 등 상위권 팀을 상대했기에 일정상으로 어려웠던 건 사실이지만 아쉬운 결과고 모제스 시몬이 팀의 에이스 역할을 하며 공격을 잘 이끌었기에 매 경기 골이 나왔지만 수비가 자주 공간을 허용했기 때문에 이 경기에는 중원에 나설 치리베아가 최종 수비 보호를 우선으로 하며 나설 것으로 보인다. 르하브르는 강등권인 17위에 머물러 있으며 시즌 전 가장 유력한 강등 후보로 평가됐는데 그런 평가를 뒤집지 못하고 있고 앙드레 아이에우와 쿠자예프 등 좋은 선수들이 있지만 역시 문제는 불안한 수비고 살미에와 킹쿠에 등 피지컬이 월등하기에 몸싸움에 능한 수비수들이 있지만 발빠른 상대의 공간 침투를 저지하지 못했다. 낭트의 승리를 본다. 원정팀은 아이에우와 오페리 등을 앞세워 홈팀의 수비를 넘어서려 할 것이다. 그러나 킹쿠에와 요리스 등이 불안한 수비기에 시몬과 모하메드의 침투를 저지하기 어렵고 홈에 이점이 있는 데다 확실하게 해결할 공격진이 있는 낭트가 승리할 것이다. 다섯 번째 경기 입스위치 타운 대 맨유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입스위치는 지난 원정에서 토트넘을 잡고 시즌 첫 승을 기록했으며 승격 이후 13라운드까지 1승도 챙기지 못한 팀이었는데 그 승리로 인해 단숨에 잔류권으로 올라왔고, 그러나 이번 라운드에서 패하면 다시 강등권으로 추락할 수 있기에 반드시 승점 추가가 필요하고, 강팀 상대로 델랍을 앞세워 역습을 노리며 수비를 강화하는 운영을 할 것이다. 맨유는 휴식기 전 마지막 경기에서 레스터를 잡고 순위를 끌어올렸으며 13위로 중위권이긴 하지만 3위와 승점 차가 4점에 불과하기에 연승을 달리면 단숨에 상위권 도약도 가능하기 때문에 원정이지만 승격팀 상대로 공격적인 운영으로 나설 것이며, 수비진의 리산드로 마르티네즈와 린델로프 정도를 제외하면 부상자가 없는 풀 전력이다. 맨유의 승리를 본다. 입스위치는 승격 이후 스즈모디그와 카유스테 등 좋은 선수들을 대거 영입했지만 프리미어리그에서 확실하게 경쟁력을 유지할 정도는 아니고, 마이누가 돌아와 정상적으로 경기에 나설 수 있고 우가르테와 페르난데스가 중원을 장악할 맨유 상대로 어려운 경기가 될 것이다. 여섯 번째 경기 맨헨글라트바흐 대 장파울리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글라드바흐는 휴식기 전 페이스가 좋았으며 4경기에서 브레멘전 승리를 비롯해 2승 2무를 기록하며 무패를 기록했고 순위도 제법 끌어올렸고, 일본 대표팀 센터백인 이타쿠라를 비롯해 스켈리와 프리드리히 등이 수비를 견고하게 지켜냈고 바이글의 중원 존재감도 확실했으며, 독일 대표팀의 주전 공격수인 클레인디엔스트는 지난 시즌 하이덴하임에서 뛸 때보다 더 위력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장파올리도 휴식기 전 흐름이 나쁘지 않았으며 리그 최강인 뮌헨 상대로 접전을 가져가며 한 골차 승부를 냈고 호펜하임 원정에서는 중요한 승리를 따냈고, 여전히 길라보기와 에게슈타인 등 공격진의 마무리는 아쉽지만 매츠와 에릭 스미스 등 최종 수비의 안정감은 확실했다. 글라드바흐의 승리를 본다. 장파울리가 나아진 수비로 잔류를 노리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부칼파와 어빈 등 중원의 경기력은 여전히 의문부호가 붙는다. 바이글과 뇌하우스가 중원에서 경기의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고 플레와 클레인디엔스트가 기회를 골로 연결할 글라드바흐가 승리할 것이다.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오늘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